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이제 아침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냥. 자, 신용과 코스피 지수의 관계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신용 잔고만으로 고점 판단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요. 신풍제약이 하한가를 갔습니다. 세력은 노린 것 같죠, 이걸? 자, 외신부터 볼까요? 월스트리트이 지금 혼조세라고 뉴스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미증시 하락 중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차이나 Chinese ADR이라고 하는데요. ADR은 여기 적혀 있지만 American Depository Receipt란 겁니다. ADR. 그러니까 미국의 예탁증권으로 등록해 놓은 거예요. 한전도 ADR이 있습니다. 아무튼 DD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그거는 중국판 우버 같은 겁니다. 걔들이 지금 여기 있네요. DD. 지금 현재 미증시는 이게 가장 핫합니다. DD가 중국 당국이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뭔가 괘씸죄가 있나 봐요. 아이 참 진짜 지금 중국 증시가 좀 그렇습니다. 그 엔트그룹도 그렇고 제재가 좀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미증시가 약간 분위기가 안 좋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 이제 본드 일드, 여러분 채권 수익률이 지금 어느새 1.3%까지 떨어졌습니다. 1.37 정도 되겠죠. 그때 1.5를 넘니 S&P의 수익률이 1.4니 5니 그 S&P 수익률을 채권 수익률이 뭐 초과를 해버렸다. 약간 이런 얘기들이 많았죠. 어느새 1.3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일1비하면 안 된다를 여기서 다시 느낄 수 있고요. 스탁이 플랫하다, 좀 평온하다라는 거죠. ISM 제조업, 비제조업 구매자 지수를 기다리고 있다. 근데 이게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번 주에 경제 지표들은 영향을 줄 것 같지 않아요. 그 다음에 German Factory, 그 자동차겠죠. 독일이니까. Chip Pressure, 차량용 반도체가 쇼티지 부족하다고 하죠. 그래서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라는 뉴스가 계속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몇 종목은 올라가고 있다라는 뉴스입니다. 뭐 의미 없고요.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해소는 금방 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차량용 반도체, 즉 반도체는 공급이 비탄력적입니다. 한 방에 확 늘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치킨 게임이 가능한 거죠. 자, 내신입니다. LG 구광모도 메타버스에 탑승했다. 미래 먹거리 씨앗을 뿌린다라는 건데요. 메타버스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 스타트업 웨이브에 투자했다라고 하죠. LG도 이제 메타버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비트코인 매도 물량이 쏟아진다. 하락장이 본격 시작이다. 되게 친절하네요. 맞죠? 어떻게 이렇게 검색 몇 번만 하면 나오는 정보에서 시장의 하락을 알려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JP 모건 같은 애들은 다 쓰레기들이죠. GBTC와 같은 대형 비트코인 펀드를 샀던 투자자가 대거 매도에 나서면서 시장에 비트코인 관련 매물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호. 오한다 코퍼레이션의 선임 애널리스트인 에드워드 모야도 비트코인이 3만 달러 선에 위험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면서 3만 달러 선이 무너지면 거대한 매도 모멘텀이 생길 수 있다고 예측했다. 예, 그렇습니까? 하락장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주식만 해도 신고가를 달리고 있죠. 못 산 사람들은 전부 다 생각할 거예요. 하락장이 제발 왔으면. 예, 이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HMM이 계속 질주를 하고 있다. EQ 영업이익이 또 1조를 넘긴다. HMM은 이제 조만간 한동안 조정장을 볼 것 같습니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HMM이 이대로 끝나진 않을 겁니다. 모멘텀이 끝나진 않을 건데, 이렇게까지 주가를 상승시킨 걸 보면 주가 선도 세력이 웬만큼 물량을 매집했다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정말 우려먹기 좋잖아요. 조선업 뭐 슈퍼사이클이 온다라고 하면서 우려먹기 좋은 이런 장기적인 섹터를 한 방에 다 털고 나간다? 상상하기 어렵겠죠. 예, HMM은 당분간 기간 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폭락해서 망할 확률은 굉장히 낮다로 보여집니다. 신풍제약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결과 실망 매물의 하한가 뒤에서 말씀드리고요. 동학개미 사상 최고치 코스피 더 간다. 이것도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신풍제약이 하한가를 갈 줄 충격입니다. 왜 하한가를 가게 됐을까요? 여러분 하한가 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 이걸 찰지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참 부러워요. 저 이걸 말하기가 좀 그럴까요? 여러분들의 집중을 좀 흐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신풍제약, 제약바이오 해먹기 좋은 시장인가? 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코로나19 치료제 피라맥스 국내 임상 이상 시험 분석 결과 피라맥스 투약군과 대조건과 대조군이겠죠.
유효성 차이가 없었다고 발표했다. 신풍제약은 즉각 후속 임상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피라맥스가 임상 이상에서 코로나19 치료제로서 로서겠지. 유효성 증명에 실패했기 때문에 드마마틱한 반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무슨 놈의 기사가 이런 오타가 많아 진짜 이게. 예, 진짜 한심하죠. 예, 한심합니다. 아무튼 내용을 보면 지금 임상에 대한 유효성을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뭐 알 수 없는 전문가란 애들이 드마마틱한 반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시각까지 비추고 있어요. 진짜 몰랐을까요? 이 결과를? 저는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진짜 결과를 아무도 몰라서 이렇게 6월 9일, 6월 9일부터 거의 한 달 전부터죠. 한 달 전 맞나요? 네, 7월이죠. 한 달 전부터 이렇게 상승 추세를 그려 제끼더니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한가를 갈 수 있을까요? 이 단기간에. 그럼 이 기간 동안 산 사람들은 바보입니까? 바보예요. 그렇게 하락하던 신풍제약, 제가 신풍제약은 좀 위험할 것 같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저는 좀 흐름이 의심스럽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런 포인트 때문이에요. 얘가 그렇게 하락하던 애가 코로나도 다 잡혀가고 있는 마당에 갑자기 왜 상승하냐는 거죠. 이상하잖아요. 예. 치료제 같은 경우는 백신은 뭐 그럴싸하다 쳐요. 백신은 계속 맞아야 되니까. 치료제는 백신을 맞고 나면 치료제 수요는 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백신이 없어서 감염자 수가 많은 상황에서는 치료제가 뭔가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고 오케이입니다. 근데 백신이 확보되고 확산되고 나면 백신을 맞지 치료제를 맞지는 않겠죠. 잘 맞긴 맞겠지만 확 늘진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간단한 메커니즘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한동안 상승을 해오다가 갑자기 무슨 결과가 나오면서 하락을 한다? 세상에 바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죠. 걔들이 이런 주가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흐름이라고 봅니다. 저는 얘가 계속 올라가길래 이게 좀 그런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뭐 사실 뭐 여기서 샀으면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면 당연히 수익을 보는 각이지만 이런 하락이 올지 알겠습니까? 저는 반드시 다시 반등한다고 봅니다. 저는 신풍제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매수도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급락을 한 종목, 더군다나 신풍제약은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던 종목입니다. 지금 재수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아무튼 관심을 가장 많이 받고 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힘없이 하한가를 간다? 절대 아닙니다. 하한가를 몇 번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닥을 섣부르게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가지 장담하는 게 여러분들은 바닥을 절대 못 잡습니다. 누구인가 이런 거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한다고 해서 섣불리 툭툭툭 매수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급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등세는 반드시 온다입니다. 그 반등이 지속되냐 안 되냐의 문제인 거지 반등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하락세가 끝나는 걸 반드시 지켜봐야 됩니다. 뭐 기본적으로는 일봉상 21선은 좀 봐야겠죠. 보통 대형 바이오의 악재는 바이오 섹터의 악재였습니다. 맞습니다. 사람들이 의구심이 생기죠. 뭐 세력들이야 주가를 가지고 놀겠지만 세력들의 최종 목표는 뭡니까? 그냥 무지렁이들한테 물량 넘기고 가는 거잖아요. 그럼 무지렁이들이 살 마음이 들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테마주입니다. 테마잖아요. 삼성전자도 테마주입니다. 반도체 테마주죠. 크게 보면 SK하이닉스도 반도체 테마주입니다. DB하이텍 반도체 테마주죠. 반도체 섹터가 분위기가 좋고 슈퍼사이클을 오니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사는 거 아닙니까? 네이버, 카카오 미래를 바꿀 플랫폼이라고 하니까 와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분위기가 만들어져야지 사는 건데 바이오 섹터가 의심스럽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섣불리 와 사지 않겠죠. 그래서 대형 바이오의 악재는 그 섹터의 악재다. 대형 어떤 섹터에 포함된 대형주의 악재는 그 섹터의 악재를 몰고 오는 게 맞습니다. 결국엔. 자, 한미약품이 급락했습니다. 뭐 이건 mRNA 그 관련 뉴스 때문에 하락하긴 했지만 저는 어차피 한미약품을 가지고 있죠. 근데 시간에가 시작하자마자 뉴스가 뜨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좀 궁금했어요. 한미약품이 어제 상승분을 다 반납해서 떨어지길래 야 이건 좀 해도 너무하지 않냐 그래도 아유 참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올해 상반기 의약품 특허 한미약품이 최다다. 해외사가 70%를 차지한다. 뜬금없이 이런 뉴스가 나오죠. 이데일리의 왕해나 기자란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뭐 하는 분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뉴스를 좀 찾아봤습니다. 한미약품 관련해서. 모더나 백신 계약 공급 속도 위탁 생산 가능한 곳은 작년 말이에요. 계속 작년 말부터 이런 얘기를 했겠죠. 모더나 백신이 있었으니까. 한미약품 코로나19 자가 검사 키트 전국 유통. 검사 키트 관련 뉴스까지 띄우고 있어요. 이건 4월입니다, 올해. 국내 mRNA 백신 컨소시엄이 출범했다. 2년 내 자체 개발이 목표다. 이거는 2주 전에 뜬 뉴스예요. 이분 뭐 한미약품 뉴스만 쓰는 분은 아니지만, 예, 좀 그렇죠. 예, 예. 이게 정말 발로 뛰고 쓰신 기사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미약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약간 타이밍적으로 뉴스가 좀 그랬어요. 하락한 다음에 시간에서 약간 상승하고 있을 타이밍에 이런 뉴스가 뜬다? 좀 이상하죠. 야, 근데 너 가지고 있지 않냐?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참 드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사장님, 예, 집에 계신 사장님의 첫 번째, 두 번째 픽이 S-오일이랑 현대건설입니다. 생각해보면 재미있는 흐름이 있어요. 아직 안 팔고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S-오일 잠깐 단기 수익했죠. 예. 제 그릇은 이건가 봅니다. 우리 사장님의 그릇이 더 크네요. 예. 사장님은 뭐 여기서 잡아가지고 쭉 가지고 가고 계시죠. 현대건설도 매안 가지고요. 현대건설 여기서 잡았죠. 여기서 잡았는데 아무튼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사장님이 가지고 있고 말고가 아니고요. 자, 지금 S-오일이 여기 와 있죠. 자, 하락을 여기까지 했죠. 현대건설도 하락을 여기까지 하고 지금 여기 와 있죠. 자, 그러면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자, 주가는 이렇게 상승했는데 이 선을 그어 보면 이렇게 하락하는 흐름이 있었죠, 계속. 자, 이것도 여기서 이렇게 갔는데 보면 이렇게 하락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여기도 뭐 횡보죠. 횡보, 하락, 자, 횡보, 하락 이렇게 있었죠. 자, 그러면 어차피 주가는 여기까지 갈 겁니다. 왜냐? 지금 여기 보시면 검정색이 외국인이고 파란색이 기관입니다. 검정색이 외국인이고 파란색이 기관. 자, 지금 두 종목이 끊임없이 우상향을 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흐름입니다. 우상향. 전 급등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급등은 반드시 급락을 불러오니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외국인 기관이 진득히 매수하는 종목인데 왜 이런 하락세를 불러올까요? 항상. 네.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락할 때 저는 흔들리지 않잖아요. 뭐 어차피 제 포트에는 이게 없었으니까 관계없는데 사장님은 막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개마려운 똥처럼 아니지 똥 마려운 개처럼 사장님 이렇게 말해도 되나? 어차피 제 방송 안 보십니다. 언제 팔아야 돼? 언제 팔아야 돼라고 했는데 아이 참 기다려 보십시오. 예. 이렇게 계속 얘기했던 종목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락할 때 좀 무슨 생각을 했냐? 이 종목은 이 S-오일은 유가랑 관련돼 있죠. 현대건설은 SOC죠. SOC는 결국 정책이죠. 지금 이제 정책 관련주가 조명받기 전입니다, 아직. 지금 현대건설은 왜 올라가는지 모를 거예요, 다들. 이거 왜 올라가? 주택 공급 안 하잖아. 야, 주택 공급도 안 하는데 왜 올라가? 야, 유가 이제 막 천정 찍었는데 다 이러고 있는 종목인데 제가 안 팔고 있잖아요. 예. 그런 거는 이런 걸 생각한 겁니다. 외국인 기관이 진득히 계속 매수할 거다. 하락하려면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 예. 일단은 여기서 체크해 봐야 될 포인트는 어차피 오를 거 왜 하락하지입니다. 예. 잘 생각해 봐야겠죠, 이런 거는. 주식은 그래서 결국 일일비하면 안 된다. 예. 그 하락이 진짜 하락도 아니었고요. 그때 시장이 조금 흔들리고 있었을 뿐이고 외국인 기관은 어차피 살 건데 저때 매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흔들리는 건 주식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호마 무네이사 씨가 얘기했었죠. 동학개미가 사상 최고치 코스피 물음표 하면서 더 간다. B2 역대 최고 수준이다. 댓글을 좀 따와봤는데요. 어차피 뭐 가려져 있으니까 다 가져왔습니다. 한 방에 훅 간다. 주식은 여윳돈으로 하는 거다. 저분들은 어떤 주식에 그런 집대성을 이루었길래 저렇게 마치 현인처럼 말씀하시는 건 좀 모르겠습니다. 지수만 오르면 뭐하냐 시장이 개판인 것을. 시장을 판단하실 수 있는 경지이신가 봐요. 시장을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어요. 시장은 그 누구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주식은 다 하락했는데 종합주가만 상승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종합주가는 주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종합주가 지수가 올랐다는 건 주식이 올랐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반드시 수학적으로 따져봐야 됩니다. 제가 계속 수학을 공부해야 된다는 이유가 이겁니다. 수학을 공부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판단을 못하면 이 말이 맞아 보여요. 그러네. 주식은 다 하락했는데? 약간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이건 또 체크해야겠죠. 아무튼 비트가 역대 최고 수준이다. 신용융자 예탁금 지수 관계를 좀 봤습니다.
오랜만에 또 데이터로 인포그래픽스를 해봤습니다. 신용융자가 파란색이에요. 투자자의 예탁금이 파란색 그 선입니다. 지수는 빨간색이죠. 자, 지수가 이 코로나 폭락 이후에 쭉 상승했습니다. 거의 2배 상승했죠. 1500, 1400까지 갔었죠. 지금 3300까지 와 있으니까 거의 2배죠. 2배 넘었죠. 2배 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올랐지? 라고 하면 닥달가 문제긴 하지만 투자자 예탁금이 올랐습니다. 투자자 예탁금이 지금 거의 2배 넘었어요. 2배가 넘었죠. 자, 그럼 신용융자는요? 신용도 예전에 10조가 넘으면 막 에이 야 이 폭나간다 10조가 이 정도거든요. 10조가 이 정도예요. 10조였는데 지금 24조까지 갔죠.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 지수도 2배 이상 올랐고, 그 다음에 신용융자도 2배 이상 올랐고, 투자자 예탁금도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예전에 보면 이 고점을 잡고 싶잖아요. 자, 고점이 여기였죠. 고점이 여기였죠. 고점이 여기였죠. 그럼 보면 뭐냐? 자, 고점에서 쭉 꺼, 자, 고점에서 쭉 꺼보면 이렇습니다. 아, 이거 제가 그 보이스로만 올리는 곳이 있는데 이거 안 보이시겠네요. 제가 고점마다 선을 그었습니다. 선을 그었고, 그때마다 투자자 예탁금이나 신용을 보면 되겠죠. 자, 신용이 하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신용이 하락을 하기 시작하죠. 신용이, 여기는 아니네요. 신용이 하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위중무역 분쟁 때문에 떨어졌으니까 약간 좀 다른 얘기네. 아무튼 이때도 리먼 브라더스 위기가 생기고 신용이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그러고 다시 하향 곡선을 그려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자, 여기 종합주가지수가 이렇게 헤드앤숄더를 그리기 위해서 고점이 상승했어요. 근데 신용의 고점은 낮아졌네요. 그 신용의 잔고가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주가지수는 이전 고점을 돌파했는데 신용 잔고는 줄었다는 겁니다. 이런 다이버전스가 좀 발생했었네요. 일단 보니까 그거 체크하고, 자, 그러면 일단 리먼 브라더스 위기 때 양적 완화가 일어나고 신용잔고가 폭등했을 때 신용잔고와 주가지수의 다이버전스가 발생하면 하락했다. 약간 이런 가설을 한번 세워볼게요. 뭐 근거가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요. 그럼 이번에도 신용주가지수가 오르다가 신용잔고가 하락하고 신용잔고가 다시 올라가는데, 이때 주가지수가 떨어지겠죠. 올라가는데 전고점을 돌파했는데 신용잔고는 돌파하지 못하고 하락하면 단기 고점이구나라고 판단하고 나오는 게 맞겠네요. 요건 일단 뭐 본전이죠. 밑재가 본전이잖아요. 어차피. 왜냐하면 주가 지수는 전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제가 매도한다고 해도 당연히 더 수익권에서 매도하겠죠. 고점을 잡았으니까. 아무튼 요거 하나 체크하고요. 그리고 이 전체적인 포인트를 보면 그 신용 잔고가 줄어들고 투자자 예탁금이 줄어드는 그 추세가 발생하면 그냥 빠지는 게 맞다라는 게 여기서 보여집니다. 일단 보여집니다. 요것만 좀 체크하시고요.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투자자 예탁금이 2배 이상 올랐고 그에 비례해서 신용 잔고도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왜냐면 신용은 투자자 예탁금 근거로 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올랐고 지금 현재 신용의 24조는 무리한 수준이 아니다. 시장은 지속 상승 가능하다라고 1년 반 정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중기, 장기 포트인데요. 보시면 뭐 하나 추가했죠. 메타버스. 메타버스가 좀 추가됐습니다. 저는 이걸 단기, 중기, 장기로 보고 현재 계속 트라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거는 메타버스죠. 메타버스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가지고 있죠. 저는 바이오를 집중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여기서 보시면 요렇죠. 바이오를 좀 많이 가지고 있고, 오늘 그 SY가 제가 추가 매수한 거를 매도했습니다. 제가 추가 매수한 가격에 매도했어요. 조금 더 높게, 조금 더 높게 매도했습니다. 다시 그 급락을 하는 흐름을 보여서 그 스탑로스에 걸렸습니다. 스탑로스긴 하지만 제가 추가 매수한 금액보다 높게 팔았어요. 일단 좀 더 지켜보려고 합니다. SY는 좀 단기까지는 아니지만 단중기 정도는 보고 있어요. 급등하면 좀 팔고 나올까 궁리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좀 추세를 볼게요.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보내시고요. 좀 피곤하시고 그렇겠지만 좀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하루는. 저도 좀 많이 피곤한 항상 아침을 맞지만 오늘 하루도 참 즐겁게 보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시작하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음을 좋게 먹고 주변 사람들한테 출근이나 처음 만났을 때, 지나가다 만났을 때 웃으면서 한번 인사를 건네보는 게 어떨까 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